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간고사 준비를 위한 복습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시험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저는 솔발로 오길에 살아요. 저쪽 길로 올라가면 나와요. 저도 솔발로에 살아요. 저는 7길인데 정말 가깝네요. 자, 여러분 이 듣기를 들으시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한국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자, 부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로라는 게 나옵니다. 길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솔밭로 그 다음에 이제 숫자와 길을 표기하게 됩니다. 5길, 6길, 7길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국의 주소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맨 앞에 무슨 시 아니면 뭐 어디 군 뭐 이런 도시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로, 무슨 길 이렇게 표기한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집을 찾아가거나 어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을 찾아갈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 주소에 대한 얘기였다. 그래서 13번 문제는 4번 주소가 정답이었습니다. 40번에서 42번은 글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택지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골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장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기본적인 시제들이 출제됩니다. 배점은 각 3점씩입니다. 지문의 종류는 문장형과 단어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문장형은 주로 문장으로 나오는 것이고 광고, 공지 안내, 개인 메시지 전달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단어형은 주로 문장보다는 단어로 나오겠죠. 그림이나 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형 지문에는 주로 물건의 가격, 연락처 등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또 선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문 내용에는 메뉴, 팔다, 쉬다, 사용하다, 문을 열다 등 단어에 관련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40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네모된 종이에 뭐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이름이 적혀져 있고 주소가 들어있는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건네는 거 혹시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명함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름, 직업,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한국어 교사 김나래. 교사는요, 우리 선생님과 같은 말입니다. 김나래 씨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주소가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 그리고 연락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에 보면 032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의 휴대폰은 모두 010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032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지역번호입니다. 경기도가 주소니까 경기도의 지역번호 03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역번호가 몇 번인가요? 051이죠. 서울은 02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번호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전화가 온 거구나, 혹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기 1번. 이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교사니까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2번. 이 사람은 한글을 모릅니다. 한국어 교사인데 한글을 모르면 안 되겠죠. 이상합니다. 3번. 성균관은 한국어 학원입니다. 한국어 학원 이름이 성균관이군요. 3번도 맞습니다. 4번. 한국어 학원은 4층에 있습니다. 이 학원의 위치는요, 미림빌딩 404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101호 1층이고요. 203호 2층에 있고요. 이렇게 앞자리에 나타나 있는 것은 층을 의미합니다. 404호니까 한국어 학원은 4층에 있습니다. 정답은요, 2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글을 모릅니다. 43번에서 45번의 문제는요, 문장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과 같은 접속 부사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지는 저는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문장을 마칠 때에는 지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4번 지문 함께 읽어볼게요.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보기 1번. 부산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바닷가에서 놀았습니다. 부산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2번. 저는 부산에 가고 싶습니다.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은 앞으로의 희망이니까요. 이미 갔다 왔습니다. 오답이고요. 3번.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갑니다.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오답입니다. 4번. 친구들과 부산에 갔지요. 그래서 4번 지문, 저는 혼자 부산에 갔습니다는 오답입니다. 44번은 부산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8번입니다.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문에는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와 같은 접속 부사가 자주 나오죠. 특히 그래서는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의 글의 중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요즘 저는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놀다가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48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에 다음부터는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죠. 앞으로는 집에 일찍 들어갈 겁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저는
친구와 놀아야 합니다. 2번 앞으로 집에 일찍 들어갈 겁니다. 지금 친구와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간 걸 후회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요즘은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4번 새벽에 집에 일찍 가는 것이 싫습니다. 48번 내용 정리해 보셨으니까요. 정답 잘 고르셨지요? 정답은요. 앞으로 집에 일찍 들어갈 겁니다. 라고 했던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문장과 문장, 즉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에 관한 문제가 꼭 나오죠. 우리 접속 부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는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모두 반대의 의미를 연결해주는 접속부사입니다. 두 번째, 나열의 의미를 지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일 거예요.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테니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세 번째, 원인, 결과의 의미를 가진 그래서, 그러니까가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에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뒤의 문장에서는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부사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장학금을 탈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자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미에 따라서 적절한 접속 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푸는 문제는 시간 명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4개의 문장을 순서대로 고르는 문제에서 요즘, 지난주, 주말,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시간 명사가 첫 문장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을 소개할 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가장 먼저 소개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간 명사의 특성을 알면 첫 문장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서 풀면 다음 문장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장 배열 문제에서는 이런 시간 명사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58번입니다. 우리 순서대로 문장을 배열 한번 해볼까요? 저는 3개월 전부터 자전거로 출근과 퇴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어서 출근만 자전거로 하고 버스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도 건강해져서
자전거 타기가 정말 즐겁습니다. 라. 그런데 계속 자전거를 탔더니 나중에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4개의 보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4개의 보기를 정리하자면 저는 3개월 전부터 자전거로 출근과 퇴근을 했습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이 들어서 출근만 자전거로 하고 버스로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장과 반대가 되겠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계속 자전거를 탔더니 나중에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다녀도 힘들지 않고 이제는 몸도 건강해져서 자전거 타기가 정말 즐겁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앞문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기가 조금 어떤 게 순서가 어디로 갈까 보기 문장이 조금 정리가 어렵다면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문장의 뒷부분과 연결지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확인을 해 보신다면 좀 더 문장 배열이 편할 수 있을 겁니다. 58번은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가, 나, 라, 다의 순서로 우리는 문장을 배열해 보았습니다. 59번, 60번 문제는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59번은 주어진 문장을 문맥에 맞게끔 넣는 문제이고요. 60번 문제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59번은 2점이고 60번은 3점입니다. 지문 함께 읽어볼까요? 후추는 향이 강합니다. 후추의 강한 향은 다른 재료에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재료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면 후추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기에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후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테이블에 후추를 따로 놓아두는 식당도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59번 문장은 특히 냄새가 나기 쉬운 닭고기나 돼지고기에는 후추를 뿌려 둘 때가 많습니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기에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후추의 강한 향은 다른 재료에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줍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기에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을 보았거든요. 아마도 냄새를 없애주기 때문에 후추를 뿌린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닭고기나 돼지고기에는 후추를 뿌려 둘 때가 많다라는 내용은 연결되는 부분에서 우리 디귿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후추는 향이 강합니다. 후추의 강한 향은 다른 재료에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재료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면 후추를 사용합니다. 특히 냄새가 나기 쉬운 닭고기나 돼지고기에는 후추를 뿌려둘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기에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후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테이블에 후추를 따로 놓아두는 식당도 있습니다. 빈칸에 적절하게 문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60번 문장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후추는 먹으면 안 됩니다. 후추는 먹어도 되죠. 그리고 향이 강해서 좋지 않은 냄새도 없애준답니다. 2번. 후추는 나쁜 냄새를 없애줍니다. 그렇죠. 후추는 향이 강해서 재료에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줍니다. 3번. 사람들은 후추의 향을 싫어합니다. 후추의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테이블에 후추를 따로 놓아두는 식당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4번. 후추는 모든 냄새를 사라지게 합니다. 후추는 향이 강해서 다른 냄새를 조금 없애주는 거죠. 모든 냄새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 후추는 나쁜 냄새를 없애줍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이, 그, 저와 같이 무엇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문장 앞에 지시대명사가 있다는 것은 앞문장에서 어떤 대상을 소개했거나 언급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있어야지만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개한 대상은 다음 문장에서 지시대명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이 사람, 그 동전, 그 남자, 이 축제와 같이 제시되어지는데요. 이런 경우 앞에서 말한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보통 두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이 되겠죠.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3번, 64번은요. 이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종류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메일과 인터넷 게시판의 제목을 통해서 전체 주제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말하기 대회, 글짓기 대회나 문화행사, 음악회나 문화체험에 대한 안내 혹은 물건 판매에 대한 광고와 같은 내용이 출제됩니다. 지문은 보통 5문장에서 6문장 정도이고요. 글을 읽기 전에 63번의 선택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64번 문제는 선택지와 글의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63번입니다. 먼저 지문의 제목에서 책사랑 회원님들께 알립니다. 알림마당이군요. 책사랑 회원님들에게 어떤 것을 알리는지 아래 내용에서는요. 안녕하세요. 책사랑의 회장 김준수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가을이 왔으니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청 앞 하늘 커피숍에서 오후 3시에 모임입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 주세요. 모임 후 저녁 식사도 함께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3번은 우리 어떤 내용으로 정답을 골라볼까요? 모임을 하자. 그러면서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알리려고 쓴 거죠. 그래서 63번은 우리 4번 책사랑의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알리려고. 자, 회장 김준수가 지금 이러이러 모임을 합니다. 라는 안내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63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64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책사랑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입니다. 이번 주 모임만 공지가 되었는데요. 매주 모이는지 지문의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번. 모임이 끝나고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살 겁니다. 우리 리을 겁니다는 미래 시제인 거 여러분 아시죠? 모임이 끝나면 저녁 식사도 함께 합니다. 모임이 끝나면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죠. 오답이었습니다. 3번. 모임에 갈 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임에 갈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서 가도 되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소개할 뿐이죠. 오답이었습니다. 4번. 다음 주 토요일에 책사랑 회원들은 시청 앞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책사랑 회원들은 시청 앞 하늘 커피숍에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64번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간고사 때 뵙겠습니다.